이제 110조의 사기 강박 21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기 강박 110조인데요. 이 사기 강박에 대한 법률 행위는 이것은 원칙적으로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유효입니다. 뭐가 된다고요? 유효.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다. 유효입니다. 사법상 효력은 유효인데 이게 유동적 유효입니다. 유동적 유효고 그 다음에 유효지만 이걸 갖다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죠.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급무효. 다시 한번 취소하면 뭐가 된다고요? 소급무효.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런 겁니다. 이 사기 강박은 2단의 고의가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고의가 2번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사기라든가 기망, 사기나 기망을 해서 어떤 착오를 빠뜨리게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고의가 한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어떤 의사 표시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고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고의가 몇 번 나왔다고요? 2번. 2번 나오고 이 의사 표시 뭐 여러 가지 의사 표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쪽에서 요구하는 의사 표시는 뭐 매도하겠다, 매수하겠다 이런 의사 표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인과관계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인과관계에 의한 매도 매수가 위법성이 있어야 위법성이 있다면 이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강박을 통해 가지고 뭘 하려고 강박을 통해서 어떤 해악을 고지를 했습니다. 해악. 그래서 강박을 통해서 어떤 해악을 고지를 했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여기에 공포심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고의가 한번 있었다 이거죠.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서 여기서 어떤 의사 표시를 하게 하려고 하는 고의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고의가 2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2단의 고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결과 매도하겠다 매수하겠다라고 하는 인과관계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죠. 인과관계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위법성이 있었다. 위법성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기 강박 관련해 가지고 꼭 사기 강박뿐만 아니라 기망에 의해서든 지금 문제 발생하는데 어떤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서 분양 대상물 반경 1km 이내에 뭐 쓰레기장이라든가 화장장이라든가 공동묘지라든가 어떤 혐오 시설이 있다면 그걸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고지를 안 했다는 겁니다. 고지를 해야 되는데 고지 의무가 있는데 고지를 하지 않으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부작위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시 합니다. 고지 의무가 있는데 고지를 하지 않은 걸 뭐라 한다고요? 부작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고지 의무가 있는데 고지를 안 하게 되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합니다. 다시 한번 부작위에 의한 뭐가 성립한다고요? 기망.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하면 그 법률행위 즉 그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환인데 교환 계약에서 시가를 갖다가 알면서 묵비했다. 안 알려줌이죠. 또는 허위로 고지를 갖다가 금액을 높게 고지했다. 이런 경우는 기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교환 계약에서 가격을 알면서 우리가 말하는 교환은 토지나 건물을 교환하는 이런 교환입니다. 어떤 금전을 교환하는 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교환 계약에서 가격을 알면서 모른다라고 묵비 입을 싹 닫았다든가 또는 허위로 가격을 갖다가 높게 고지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기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기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좀 과장 광고를 했다는 겁니다. 과장 광고를 했을 때 이 과장 광고가 기망에 해당되느냐라고 했을 때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과장 광고는 기망이라고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수익률 10%짜리 상가를 보장합니다. 이렇게 광고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10% 수익률 10%짜리는 존재하지도 않고 다른 데보다 1% 정도 더 나온다 이런 소리, 정말로 10%가 나온다는 소리는 아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의 그 변칙 세일에 대해서는 기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백화점의 변칙 세일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요. 실제 가격은 50만 원이에요. 실제 가격은 50만 원인데 이게 세일 기간에 100만 원 이렇게 붙인 거죠. 그런 다음에 50% 세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 가격으로 파는 거죠. 결론적으로 세일한 거 아니죠. 50만 원짜리를 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가격표를 바꿔놓고 가격을 붙여놓고 난 다음에 50% 세일했어요. 그럼 원 가격으로 세일한 거잖아요. 그럼 세일 아니지. 이렇게 된 변칙 세일에 대해서 기망 인정되게 해서 그래서 과징금을 엄청나게 부과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자, 그리고 지금 사기 강박에서 말하고 있는 요 착오는 착오에 의해서 지금 사기 기망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경제적 불이익, 어떤 재산상 손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합니다. 사기에 의해서 사기나 기망에 의해서 착오를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고의가 있었는데 이 착오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고의 안에는 뭘 포함시키지 않는다고요. 어떤 재산상 손해, 어떤 경제적 불이익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요건이 없다고요? 경제적 불이익, 어떤 경제적 불이익이라든가 재산상 손해. 재산상 손해가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나 재산상 손해가 꼭 발생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잠깐만, 왜 여기다가 이걸 강조하냐면 아까 109조에서 착오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중요본에 관한 착오에도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죠. 109조에서는 착오가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경제적 불이익. 그러나 110조에서 사기 기망을 통해서 착오에 빠뜨리고 착오 빠지는 상태의 의사표시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착오가 경제적 불이익이라든가 재산상 손해를 요건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경제적 불이익,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착오에 빠져서 어떤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사기 강박 기망은 성립한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나 재산상 손해가 요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재산상 손해,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기 강박이 지금 이게 우리 쪽에 이게 규정된 것은 왜 규정되냐면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다시 사기 강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 결정을 뭐 했다고요? 제한. 그러니까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제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어떤 재산상 손해라든가 경제적 불이익을 문제로 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 불이익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거 자체가 경제적 불이익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될 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요건이 아니고 사기 강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했느냐 제한하지 않았느냐 이게 문제되는 거지. 어떤 재산상 문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했냐가 이 성립 요건, 사기 강박의 성립 요건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기 강박이라고 하는 110조를 만든 재헌의회에서 이걸 갖다가 만들었던 그 의도는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어떤 제한을 가했을 때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다. 그래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받았다면 사기 강박의 문제가 성립하는 거다. 재산상 불이익, 손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2단의 고의와 관련을 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인과 관계가 발생을 하고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뭐 의도는 그러니까 뭐 이 사기 강박이 발생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지금 고소 고발을 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기 강박을 통해서 한 것을 고소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 없다? 아니 사기 강박을 했으니까 그걸 갖다가 고소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건 위법성이 없죠. 그 사기 강박에 의한 걸 갖다 고소 고발하겠다는 게 무슨 위법성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사기 강박을 통해서 고소 고발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금품을 요구했다 이거죠. 뭘 요구했다고요? 금품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뭐가 발생한다? 위법성이 발생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기 강박을 통해 가지고 고소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위법성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뭐 금품을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위법성이 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위법한 법률 행위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지금 강박을 통해 가지고 공포심을 느끼고 거기서 의사 결정을 하게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의사 결정의 자유를 갖다가 제한한 정도다. 그러니까 어떤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까지면 이거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까지의 강박이 이루어졌다면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까지 이르렀다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까지의 강박이 일어났다면 이것은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상태가 된다고요? 무효. 그래서 요거 나눠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까지의 강박이라면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까지의 강박이 이루어졌다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박과 관련해서 이 강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는가? 반사회적 법률행위. 강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강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 그것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 그래서 이 양정모 회장 판례에서 나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이 강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진위가 있냐 없냐, 진위 여부에 대해서 진위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그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기강박은 의사와 표시 자체가 불일치예요, 일치예요. 이거는 일치예요, 일치. 불일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진위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비진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강박을 통해 가지고 징여하겠다. 강박을 통해 가지고 뭘 했다고요? 징여를 했다. 이 징여를 했을 때 이 징여가 그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는가? 징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냐하면 징여라고 하는 것은 받기만 하고 반대급부가 없죠. 반대급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징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징여에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했다는 거죠. 취소를 했는데
취소 전과 후가 이게 문제가 지금 달라지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갑과 을이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법률행위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기약을 했다 이렇게 볼게요. 법률행위 계약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겼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이 등기를 매매로 지금 병한테 넘겼는데 병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계약 자체가 먼저 취소가 됐습니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이 계약 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취소가 되면 지금 소유권 넘어간 것 중에서 등기는 그대로 남아 있고 소유권만 복귀가 되죠. 소유권만 이렇게 복귀가 됩니다. 소유권이 복귀가 돼서 유인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이미 취소됐는데 취소돼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이미 취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남아 있는 걸 이걸 기화로 해서 팔아서 제3자한테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취소 이후입니다. 취소 이후에 등기가 남아 있는 걸 기화로 제3자에게 팔아버렸고 3자 병이 만약에 선이다. 악일 수도 있지만 선의의 병이라면 선의의 병은 그대로 만다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럼 지금 소유권이 복귀가 돼서 매도인한테 소유권이 돌아왔는데 이 매도인은 그 소유권 복귀한 거 가지고 이 선의의 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고요?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무효 주장 안 된다.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자,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등기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 말소시키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 쭉 정리와 관련해서 봤습니다. 사기 강박은 조금 이따가 3자 사기 강박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사기 강박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4번 문제를 하나 먼저 볼게요. 자, 4번에 사기 강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기망으로 인해 표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었다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사기 강박에 의해서 착오에 빠뜨리게 되는데 사기 강박에서 착오에 빠뜨려서 하는 의사표시는 어떤 경제적 불이익,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사기 강박은 성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기 강박을 성립한다는 말은 경제적 불이익,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있다가 되는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리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만 취소를 해주는 경우는 어디로 간다고요? 차고 109조 차고에서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근데 110조에서 사기 강박에 의한 착오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의사는 경제적 불이익, 재산상 손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제적 불이익,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사기 강박을 취소할 수가 있고 나만 속으면 된다. 팔랑귀라서 나만 공포심을 느꼈다. 나만 속았다. 그러면 성립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1번 틀렸고요.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두 번째, 고지 설명 의무가 있는 경우에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것만으로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고지 설명 의무가 있는데 이걸 소극적으로 숨겼다, 안 했다는 거죠. 그럼 부작위가 여기 고지 의무가 있는데 고지 의무를 안 하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부작위. 부작위에 의한 뭐가 발생했다고요? 기망. 그러니까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된 거라. 그러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니까 기망이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돼서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게라 그랬습니다. 박탈된 상태에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무효가 아니다. 이건데 의사결정의 자유를 갖다가 제한할 정도까지의 강박이면 취소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까지 일어나면 그것은 법률행위가 뭐가 된다고요? 무효.
그래서 거기 반대로 생각 취소할 수 있는 무효는 아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무효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채무자가 그 보증인을 기망해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 그 보증인은 채권자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네. 거기를 표시해 보세요. 과실 없이 알지 못한다. 이 과실 없이 알지 못한다를 뭐라 그래요? 일단 알지 못하는 걸 뭐라 그래요? 선의. 과실 없다는 말은 뭐예요? 무과실. 합치면 뭐예요? 선의, 무과실. 과실 없이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를 뭐라 한다고요? 선의. 과실 없이니까 선의, 무과실이 되는 건데, 자, 그걸 잠깐만 이렇게 볼게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채무자 조카가 있습니다. 채무자 조카가 지금 삼촌한테 보증을 세워다 보증, 여기서 이제 물상 보증인데 보증인을 갖다가, 보증인은 작은 아버지 삼촌입니다. 그래서 물상 보증, 그래서 보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 보증, 이 조카가, 채무자가 보증인 삼촌 걸 가져다가 보증을 갖다가 채권자에게다가 냈습니다. 채권자 회사입니다. 그랬을 때 이 채권자의 회사는 조카가 지금 보증인 작은 아버지를 갖다가 이렇게 기망했다는 사실,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는 게 뭐예요? 선의. 조카가 삼촌을 기망을 해가지고 보증을 받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채권자 회사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요. 무과실입니다. 선의, 무과실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채권자는 상대방이 되버리니까 상선무가 돼버렸다. 뭐가 된다고요? 상선무. 그대로 그냥 이게 뭐가 되냐면 유효예요. 유효. 상선무가 되니까 유효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뭐라고요? 없다. 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요. 이거는 상선무가 돼서 유효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판례에 의해서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다. 박스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하게 되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의 법률 행위는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그래서 아직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기 이 교재에서 한번 잠깐 봐드릴게요. 여기 어디냐면 유동적 무효 파트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봐드릴게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거기 그 판례가 있기 때문에 몇 페이지요? 아니, 크게 말해. 네 개 걸리게. 230페이지. 230페이지. 거기는 아직 없고, 그 다음에 230페이지 어디쯤 있어요? 응? 230페이지 3번에 있어요? 거기 써져 있구나. 자, 230페이지 정가운데 있네요. 230페이지 정가운데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게 토지에 대해서 매매가 무효인 경우, 이 무효인 경우에 건물 매매는 원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가 된다고요? 전부 무효다. 그래서 이게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아직 지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무효 취소가 될 수 있다 없다? 사기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고요? 무효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도 되고 무효도 되고 두 개 다 돼요. 어차피 취소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고 아마 그 뒤쪽에 어디 있을 거예요. 뒷페이지 쪽에 232페이지 쪽에 한번 봐봅시다. 아마 그쪽에도 써놨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있네. 232페이지 그 꼭대기 박스 밑에 주의사항에 있네. 232페이지 꼭대기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 바로 아래 주의사항 1번에 있네.
주의사항 1번 유동종 무효에서도 사기로 뭐한다 취소할 수 있다. 그게 지금 시험 문제 올라온 겁니다. 허가 전 유동종 무효 상태에서도 일방의 사기 강박을 계약한 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4번에 5번 판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종 무효 상태인 법률행위도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있다. 있는데 없다 그랬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 그러니까 이게 꼭 판례가 사기 강박이라고 하니까 유동종 무효 있다 그래서 꼭 유동종 무효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이렇게 연결돼서 전체적으로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사기 강박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에서 사기 강박이라고 써놨지만 사기 강박 쪽에서 기출문제가 이렇게 올라온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연결이 돼 있다 보니 이래요. 그래서 무효 취소 파트에 쓰여져 있지만 어쨌든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는 가능하다. 무효도 가능하고 취소도 가능하고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4번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3자 사기 강박을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216페이지입니다. 시험 문제를 사기 강박을 내게 되면 3자의 사기 강박까지 묶어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사기 강박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주로 3자의 사기 강박이 주로 정답이 되는데요. 자, 일단은 한번 봅시다. 오늘 오면서 반팔을 입고 올까 말까 고민했는데 반팔을 입고 왔어야 되네. 대구가 드디어 더워지기 시작하네요. 자, 3자의 사기 강박. 자, 지금 갑과 을이 어떤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법률행위 계약을 했다는 소리죠. 네. 계약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금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이라고 하는 제3자 정이라고 하는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이렇게 했어요. 정이라는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해가지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랬을 때 요 을을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하고 요 상대방이 선이었고 무과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발생했어요? 상선무가 발생했네. 상선무가 발생하면 아무리 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 하더라도 이 상대방은 3자가 사기 강박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선의가 무슨 뜻이야? 모른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3자가 사기 강박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몰라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요? 선의.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요. 그러면 사법상 효력은 그대로 유효가 돼버립니다. 뭐가 된다고요? 유효. 그냥 유효예요. 상선무니까 유효다 이런 거예요. 자, 사례를 바꾸겠습니다. 자, 요 을을 사례를 바꿀게요. 자, 을이 제3자가 사기 강박, 이 3자가 사기 강박했다는 사실을 지금 알아요. 지금 을이 이 상대방이라고 하고 안다. 그래서 안다는 말은 뭐예요? 악의. 또는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악이란 말은 알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실은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뭐가 발생하냐면 상할수가 성립돼서 뭐가 발생했다고요? 상할수. 이렇게. 그러면 상할수의 경우에 한하여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상할수에 한하여 뭐 한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제3자가 사기 강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상할수의 경우에 한해서 요 한하여입니다.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지금 이 정이 만약에 상대방의 대리인이다.
정이 이 상대방의 대리인이었거나 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다. 정이 상대방의 대리인이거나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다. 여기서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부부관계다, 또 한통속이다, 뭐 이런 겁니다. 이랬을 때는 이 정을 제3자로 보질 않습니다. 다시 이 정이 요 상대방이 뭐라고요? 대리인 또는 정이 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부부관계. 한 통속에 해당하는 자. 이랬을 때는 요 정을 뭐로 보지 않는다고요? 3자로 보지 않는다. 3자로 안 본다 그랬으니까 대리인이거나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언제나 취소할 상할 수와 관계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상할 수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취소를 했다라고 해볼게요. 이 계약을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했다고 칩시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은 소유권은 자동으로 복귀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자동으로 복귀가 일어났어요. 자, 소유권이 복귀가 됐고 유인성에 따라서 그런데 소유권은 복귀가 되는데 등기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등기는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안 말소입니다. 말소가 되지 않고 그대로 상대방에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취소 이후입니다. 취소 이후에 등기가 자기 앞에 남아 있는 걸 기화로 해가지고 이거를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3자 병. 이 제3자에 해당되는 병에게 팔았습니다. 팔고 선의의 제3자에게 이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이 등기를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선의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네요. 자, 이렇게 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을 때 이 3자는 선의기만 하면 그대로 소유권을 갖다가 취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할게요. 여기가 지금 계약이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된 이후에 취소가 되면 소유권은 돌아가는데 등기는 그대로 상대방한테 남아 있고 남아 있는 걸 이유로 해갖고 등기가 이 상대방이 매매로 팔아버렸습니다. 팔아서 3자한테 넘어갔을 때 선의의 3자는 소유권을 뭐 한다고요? 취득한다. 그러면 지금 소유권이 복귀가 돼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원소이자 갑은 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려요.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무효를 주장할, 지금 취소하면 속은 무효가 되죠? 예.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등기 말소시킬 수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등기 말소시키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제3자 사기 강박과 관련해서 봤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정리할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요 을을 건설사라고 하고 정을 분양 대행사라고 할게요. 다시 말합니다. 을이 누구라고요? 건설사. 요거는 대행사, 분양 대행사입니다. 분양 대행사. 분양 대행사인 제3자가 지금 분양자를 갖다가 기망을 했습니다. 분양자를 기망을 해서 분양물 뭐 그게 상가든 아파트든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된 그 부동산이 자꾸 가격은 올라가. 근데 이 분양대행사가 사기 강박을 했기 때문에 이 괘씸에 기망을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계약은 취소를 하지 않고 그냥 요 분양대행사에 해당되는 요 3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 시험 문제 자꾸 나옵니다.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지금 삼자가 지금 불법행위를 그러니까 사기 기망을 통했으니까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렇지만 이 분양 계약한 것은 취소하지 않고 분양 대행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이거 기망행위로 인해서 이 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판례가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돼서 잠깐만요. 자, 거기 써졌네요. 216페이지 그 먹물 들어있는 쪽에 들어있네요. 제 3자의 그 빈출 쟁점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2번 동그라미입니다. 2번 동그라미 보니까 제 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때 계약을 취소하는가? 거기 제 3자의 사기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 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매 계약을 취소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다. 그게 자주 나오는 판례니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신 상태에서 문제 3번을 풀어볼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갑은 제3자의 사기에 의하여 자기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한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병, 박스 치세요. 모르는 병을 뭐라 그래요? 선의의 병. 모르는 병, 박스. 모르는 병은 을로부터 그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갑과 을은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을 을의 인식여하 박스 치세요. 자, 인식여하가 무슨 뜻이에요? 인식여하는 선의 악의 알고 모르고 이걸 인식이라 그래요. 인식이 뭐라고요? 선의 악의 알고 모르고 이게 인식입니다. 그래서 을의 인식여하에 관계없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잠깐 보세요. 지금 제 3자가 7번 보셔야 돼. 여기 복잡하기 때문에 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는 사실을 상대방 을이 몰라요. 뭐가 된다고요?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유효하기 때문에 그대로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선의 무과실이니까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을의 인식 여하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악이었을 때는 뭐한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 케이스를 두 개를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의인 케이스하고 악의인 케이스를 두 개를 똑같이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의 인식 여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두 개를 케이스를 나눠서 이렇게 딱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을의 인식 여부에 따라서 유효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을의 인식 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을의 인식 여부는 중요하다. 선이냐 악이냐로 갈라지니까. 자, 그래서 인식 여부에 관계없이 관계가 있는데 관계 없다는 게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갑의 의사 표시가 취소되었더라도 병은 선임으로 잠깐만 시험 문제에서 지금 병한테 주택이 넘어갔다고 돼 있는 거죠? 문제상으로 그렇게 줬습니다.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를 마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병한테 등기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가 취소했다 이렇게 돼서 뭐 한다고요? 취소.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이 법률인 이 계약을 뭐 했다고요? 취소했다. 취소를 지금 한 상태예요. 여기서 취소되었더라도 이미 병한테는 등기가 넘어가 있는 상태 취소했죠? 문제상으로는 병한테 이미 등기가 넘어갔다라고 줬어요. 그런데 병에게 등기가 넘어갔는데 둘 사이에 취소가 이루어진 겁니다. 취소는 등기를 가진 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계약에 직접 상대방한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나요? 다음 주에 물론 할 겁니다. 취소는 등기를 갖고 있는 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의 무슨 상대방? 직접 상대방이니까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취소가 되었다더라도 병은 선임으로 유효하게 그 주택을 소유권 취득한다. 여기 봅니다. 병이 선이기 때문에 그대로 소유권을 뭐하다? 취득한다. 2번이 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서 우리 민법에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슬롯이 자릅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등기에는 뭐가 없다? 공신력이 없다. 다만 등기 추정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공신력은 없고 뭐는 있다고? 등기 추정력은 있습니다. 등기 추정력은 뭐야?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 등기 명의로 일단 올라 있으면 적법 절차와 적법 원인에 따라 등기되어 있다고 믿어줄게. 믿어주는 걸 등기 추정력이라고 하지만 공신력 자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가 아니라 공신력이기 때문에 공신력은 없더라도 등기 추정력이 있으니까 병한테 등기가 넘어갔으니까 병은 소유권을 받아 취득한다. 4번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일단은 유효하므로 여기 써놨습니다. 갑과 을의 매매 계약 자체는 사기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저기 뭐라고 써놨어요? 유효. 사기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법률 행위 자체는 저기 써놨잖아요. 뭐라고 써놨다고요? 유효입니다. 사기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유효입니다. 유효이므로 병은 그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언제나 수익을 취득한다. 아닙니다. 갑과 을 자체가 사기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병이 어떤 경우만 선의. 악이었을 때는 보호받지 못한다. 악의는 보호받지 못해. 선이었을 때는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선악 불문하고 틀렸네. 악이었을 때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선이었을 때만 수익은 취득할 수 있죠. 5번 갑이 제3자의 사기를 이유로 을과의 매매를 유효하게 취소한 후에 비로소 병이 을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면 병은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여기 보세요. 취소하고 난 이후, 취소 이후에 을로부터 매매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취소 이후라도 소유권을 등기가 넘어가면 소유권 취득한다. 취소 전이든 취소 이후든 관계가 없습니다. 자시. 취소 전에 등기가 넘어갔느냐, 취소 이후에 등기가 넘어갔느냐와 관계없이 이 선의의 3자로 인정이 되면 선의의 3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선의의 3자는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요. 취소 이후에 등기가 남아있는 걸 기화로 사가도 선이라고 하는 말은 이 을이 등기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선이란 말이에요. 왜? 등기부에 이름은 있으니까. 등기부에는 취소됐다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으므로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해설 듣기 전에는 많이 어려운데 듣기만 하면 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문제를 3번 문제를 이렇게 턱 보면 가슴이 턱 막혔을 거야. 그러나 막상 해설 들으면 또 다 알아. 다 알아듣고 무슨 소리 다 알아.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몇 번 반복을 하면 뇌가 이제 리갈 마인드가 생기면서 9, 10월 달 주가면 찍어도 답이 됩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당연히 다 충분히 합격합니다. 자, 쉬었다가 와가지고 이제 대리 파트로 갈 겁니다. 이제 칠판 다 지웁니다.